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은 차량들이 자주 드나들고 노선들이 많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관문 터미널인 만큼 당연히 준수한 규모일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문 터미널이 협소한 면적 때문에 현재도 많은 차량들을 소화하기가 어렵고 포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사상구 괴법동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몇 개의 고속버스 노선도 운행되고 있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취급되는 종합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괴법동에 소재한 이 터미널은 사상역과 바로 연결되어 도시철도 2호선 양산이나 해운대 방면, 부산 김해경전철 김해국제공항이나 김해시청 방면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코레일 사상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부선 경유 일부 일반 열차만 취급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전 마산선도 예정되고 있고 도시철도 하단 방면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내버스 노선들도 괴법동 서부터미널 앞을 경유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따라 알맞게 이용할 수 있고 터미널과 애플 아울렛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상업구역도 있습니다.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은 천일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은 주로 1층에서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지거나 승차권 발권, 대합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고쳐진 것입니다. 0번이나 하차홈에서부터 25번홈까지 플랫폼이 구성되지만 폭이 좁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잡시 이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15번홈까지의 플랫폼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박차 공간이 있고 다른 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1층 대합실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물건 판매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의류를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푸드코트로 구성됩니다. 리모델링하기 이전에는 승차권 발권과 대합실 역할을 2층에서도 맡고 있었고 아울렛 건물을 통해 진입해 따로 연결된 통로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은 사상구에 위치한 특성상 서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터미널에서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나 지선을 포함한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행선지는 이곳에서 주로 취급됩니다. 경남이나 광주 전남 지역 행선지를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보다 많이 취급하는 정규 터미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행선지도 일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도 20곳이 넘고 노선이나 행선지도 여러 가지가 마련된 정규 터미널이면서 관문 터미널이지만 포화 상태에 다다른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행선지가 많은 정규 터미널치고 면적이 좁은 편인 겁니다. 부산 김해경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서부터미널의 전체 면적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인데 버스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6에서 25번홈을 살펴보면 대각선이 아닌 일직선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데다 담장과의 거리는 가깝고 역 간격이 협소합니다. 박차 공간도 충분치는 않아 보이는데 모든 운수사가 해당 공간을 쓰진 않아서 금호고속의 경우 서부터미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서 주로 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고속 차량은 서부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도 바로 구내 밖으로 나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은 충청이나 수도권 노선이 적극적으로 개통되기도 했는데 2003년 인천행을 시작으로 이후에 대전, 세종, 청주나 수원, 성남, 부천행 노선이 개통했지만 모두 중단되고 지금은 당진경유 서산행, 서울 남부행, 서울 경부행, 동서울행, 인천 공항행만 남았습니다. 설령 다시 개통하려고 해도 수요가 감소한 영향을 예전 당시 피하지 못한 이유를 비롯해 터미널 포화 문제로 노선을 쉽게 개통하기 어려운 점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해당하는 당진경유 서산행도 하루 2차례만 운행하는 것이 전부. 전북 지역도 전주행이나 남원행을 제외하면 현재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면적이 협소하다면 당연히 확장을 거론할 법하지만 현재 괴법동 주변 모습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서부터미널 주변으로 교통량 많은 도로나 각종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체가 대도시인 만큼 발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괴법동 주변은 예전에 이미 웬만한 것들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고 빈 땅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터미널 구내가 만일 혼잡하다면 입구에서부터 정체를 겪을 수 있고 이어 바로 주변 도로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상구 괴법동 자리가 연계 시내교통 측면에 있어 조건이 좋은 데다 사상 하단선까지 예정되고 있어 교통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보니 고속시외버스가 면적이 좁아도 이런 좋은 접근성을 현 터미널에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복수 이상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괴법동 서부터미널은 1985년 2월에 최초로 개장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7년 뒤에 당시 부산 직할시가 김해국제공항 인근으로 이전하고 공항터미널과 남해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유는 괴법동 터미널 건립 당시 시 외곽이었지만 이후 도심화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 이 당시에도 김해국제공항과 사상역 간을 전철로 연결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부산 김해 경전철로 계승됩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IC로 서부산 유통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은 본격 이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2004년 증축, 2011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기존 자리에서 계속 영업했습니다. 2014년 선거로 당선됐던 당시 강서구청장은 괴법동 터미널을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역시 버스가 진출입하면서 생기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청장은 대저동이나 강동동 부근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터미널 이전 용역 발주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강서구는 2008년에도 서부터미널 이전 입지 최적지로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인근 지역을 꼽기도 하는 등 주로 김해국제공항과 어렵지 않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상고의 한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고 서부터미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고 부산발전연구원 측은 경전철과 도시철도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지금의 터미널 부지만큼 강서구 입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해공항을 비롯해 강서구 지역은 낙동강 너머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번화한 지역은 아니며 중심지까지는 서부터미널보다 거리가 멀고 경전철은 부산 곳곳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외곽 지역에 시설을 짓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위치를 잘못 정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 낙동강을 건널 수 있는 도로는 의숙도대교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구포 낙동강교까지 6곳에 설치 간격은 일부분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빈틈이 있기 마련. 김해시 지역까지 포함하면 대동화명대교나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낙동강대교도 있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비교적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금호고속이 잠깐 운행한 노선인 천안, 세종시, 유성, 김해, 김해국제공항 노선을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이 노선은 몇 년간 공백이었던 천안과 세종시에서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의 재개와도 같았고 대전복합에서 김해까지 이어주던 버스 노선을 유성구에서 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종점부가 서부산 지역이지만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에 직접 진입하지 못한 것은 터미널 군내 포함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호고속은 당시 공항버스를 표방하기도 해서 늦은 밤에 출발하는 차량편도 편성하기도 하는 등 여타 국제공항 노선과 다를 바 없이 운영하기도 했지만 기점 종점 간 소요 시간이 길고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감회를 했다가 이후엔 운행 중단되는 등 고작 수개월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만일 김해국제공항 쪽으로 터미널이 이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사상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질 염려는 있습니다. 단적으로 북구 지역이나 하단 서면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내 대중교통이 모이는 게 바로 괴법동인 점을 생각하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부 고속시외버스 노선은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서울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이착륙 제한 시간을 제외하면 상당히 자주 운항되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은 뜸하게 운행될 뿐 심야버스가 없고 수요 시간이 4시간이 넘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을 종점으로 삼는 노선들도 운행되고 있는데 경남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노선은 통합으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진주나 경주 포항 방면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산 창원이나 장유 쪽 노선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공항 리무진 노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전에 전북 지역 운수사가 김해국제공항의 직통노선 신설을 신청했지만 타 단체가 부동의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조정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상은 전북 운수사가 운행하는 전주 김해공항 노선이지만 서부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타 운수사가 운행하는 전주 김해공항 노선으로 재편되면서 설득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전 시나리오는 서부터미널 운영사인 천일여객에서 천명하지 않는 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포화 상태에 놓인 서부터미널을 앞으로 가만히 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서부터미널을 제외하면 또 다른 정유터미널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